안녕하세요. 광동병원 한방통증클리닉 김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궁금해 하시는 용어인데, 제가 잘 관찰을 해보면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전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한 가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2-3주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교통사고 이후에 새로운 증상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흘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의 악화 혹은 새로운 증상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간격을 한 달 이상 두고 나타나는 새로운 증상들은 사실 교통사고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손상은 온몸이 흔들리는 손상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조직의 손상은 굉장히 미세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손상이 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염증이 곧바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염증을 일으키는 각종 면역세포가 만드는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 혹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임계치가 쌓여야지 염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골절이라든지 파열이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상태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좌라든지 타박이 되겠습니다. 염좌와 타박에서는 역시 통증과 움직임의 이상, 즉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다음으로는 신경계의 증상인데, 후유증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 경미한 상황에서는 운동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감각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리다든지 감각이 예민해진다든지 통증에 예민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소에 디스크라든지 척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개는 심각한 신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체로는 자율신경계의 증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도 마찬가지로 신경이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기 때문에 전깃줄과 비슷합니다. 즉 근육이 당기고 손상을 입듯이 자율신경도 장력이 심하게 걸리거나 손상을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토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지럼증이나 두통에 있어서는 뇌진탕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뇌진탕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손상이 갔다는 의미인데요. 뇌진탕의 진단은 일단 CT 같은 걸 찍어서 다른 출혈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것들을 배제를 하고 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뇌진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범위가 애매한 증상이 되겠는데, 확실하게 뇌진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머리에 충격을 받고 나서 기억이나 의식이 사라지는 경우에 뇌진탕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의 경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딪혔는지, 차에 탄 상태였는지, 좀 노출이 된 상태인지, 벨트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뒤에서 와서 받았는지, 옆에서 받았는지, 우리 차의 크기와 상대 차의 크기,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고,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체크를 하는 이유는 대체로 병원에는 사고가 나고 하루 이틀 있다가 오시기 때문에 하루 만에 파악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나고 나서 심리적인 증상으로 잠을 못 자거나 좀 공황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거나 혹은 잠을 잡아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평소 상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져서 파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골의학이라고 부르는 오스테오패시라고 하는 분야에서 TART, TAR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의 약자냐면 만져봤을 때 조직의 질감, 텍스처, 아니면 비대칭성, 혹은 관절의 가동 범위, 그리고 눌렀을 때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크게 다친 곳은 없는지 엑스레이라든지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진단 검사를 한 후에 당연히 당일에 뭔가 의심 가는 손상이 있다면 관련된 검사를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증이나 후유증이라고 부를 만한 상태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경과 관찰, 휴식, 보존적인 치료들을 해본 후에 남아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신경계에 대해서는 근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기간은 현실적인 부분은 한 달까지가 기본적인 기간이고요. 그게 넘어가면서는 이제 통증이나 증상이 남아 있다면 거기 맞추어서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이게 교통사고로 인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하면은 진단서를 통해서 치료 기간을 조금씩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사고가 난 분이 굉장히 좀 고령자라든지 평소에 좀 몸이 좋지 않다든지 통증을 원래 달고 사시던 그런 분들은 혹은 긴장이 심한 분들은 아무래도 손상이 조금 더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2달 내지 3달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넘어서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상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사고 치료는 종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모두 환자의 상태라든지 손상이라든지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 사용되는 한약재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할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처방을 하기도 하고 잘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것은 어혈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원래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혈이라는 게 피잖아요. 그래서 어혈이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피딱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눈으로 봤을 때 피가 차 있는 그런 상황을 어혈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박으로 멍이 들거나 이제 내부에 출혈이 보일 때 어혈약을 쓰는 게 조금 더 잘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평소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혈약이 아니더라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이라든지 붓기가 심한 사람들은 부어있는 거를 빼주는 약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약은 결국에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소화기, 위장이라든지 대소변, 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안 좋거나 혹은 간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서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운동은 항상 좋은데 부상만 입지 않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통사고 후유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체로 아프거나 급성 염좌라든지 뭐 수술 후라든지 휴식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을 주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발목이 삐었을 때 옛날에는 프라이스라고 했어요. P-R-I-C-E 해가지고 여기서 R이 레스트, 휴식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폴라이스라고 바뀌고 있어요. P-O-L-I-C-E. 아까 R이 O-L로 바뀐 거예요. OL이라는 게 옵티멀 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부하는 이롭다. 그럼 이제 적절한 게 뭐예요? 안 다치는 거거든요. 안 다치고 이제 도움 될 만한 정도로 해라. 근데 이게 정량적으로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환자를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한 부하를 주기 힘들 정도로 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냥 쉬라고 하고요. 고령자분이라든지 특히 좀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적당한 운동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회복을 되는 것보다 만약에 운동하다가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훨씬 더 그 사람한테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휴식을 하라고 하고 비교적 좀 경미하거나 덜 다친 분들 혹은 건강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되 운동을 할 때 아프거나 하고 나서 컨디션이 나빠지시면 그냥 휴식을 취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를 예측하고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라는 게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은근히 한 달, 2달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병원을 들러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광동병원 한방통증클리닉 김규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